이번 시즌 토트넘 호스퍼는 끝을 알 수 없는 부진 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위권 경쟁을 기대했던 팀은 이제 강등권 탈출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경쟁팀들마저 하나둘 생존에 성공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상대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운명을 동시에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 아스날과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치열한 혈투 끝 아스날의 승리. 토트넘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결과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잔류 희망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2015-2016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런던 스타디움에서 아스날을 상대했는데, 당시 아스날은 리그에서 23승 7무 5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선두를 질주하던 팀이었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눈앞에 둔 상황. 맨체스터 시티와 정상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까지 이뤄내며 최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아스날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였습니다. 장소가 웨스트햄의 홈구장이라고 해도 분위기를 뒤집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토트넘에도 엄청난 의미를 가진 승부였습니다. 토트넘은 직전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챙기며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패배한 웨스트햄을 끌어내리고 리그 17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이는 단 한 점. 언제든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아슬아슬한 간격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 팬들조차 복잡한 감정을 안고 아스날을 응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바라지 않을 결과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웨스트햄이 승리하면 승점 2점 차로 토트넘을 밀어낼 수 있었고, 무승부만 나와도 격차는 사라집니다.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였지만 단 1점 차 리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 아스날의 승리뿐이었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상황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끌던 핵심 자원들을 모두 선발로 내세웠고, 토트넘처럼 10명 이상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부상자나 징계 결장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완전체 전력이 가동된 셈입니다. 반면 아스날도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승 경쟁이 걸린 경기였기에 최정예 라인업을 그대로 출격시켰습니다.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흐름은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햄은 홈 경기였지만 초반부터 주도권을 거의 내준 채 흔들렸습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기세에서 밀리는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아스날은 킥오프 직후부터 웨스트햄 진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볼 점유율을 장악했고 상대 위험지역에서 계속 공을 돌리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결정적인 장면도 잇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햄 수비진은 경기 초반부터 거센 압박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런던 스타디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최근 브렌트포드전만 제외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던 팀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 강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스날이 계속해서 몰아붙였지만 웨스트햄은 몸을 던지는 수비로 결정적인 장면들을 연이어 차단해냈습니다. 전반전 8분, 아스날이 마침내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절묘한 킬패스를 찔러 넣었고, 칼라피오리가 뒷공간 침투에 성공하며 단독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대로 골문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브로 파노스 선수가 믿기 힘든 커팅으로 슈팅 길목을 막아내며 위기를 지워버렸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도 웨스트햄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트로사르가 골문 바로 앞에서 결정적인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마즈 헤르만센 골키퍼가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어진 2차 헤더마저 골대를 강하게 때리며 튕겨나갔습니다. 단 1분 사이 아스날은 3차례나 치명적인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흐름은 계속 아스날 쪽이었습니다. 전반전 12분에는 날카로운 패스 연결로 상대 압박을 벗겨낸 뒤 칼라피오리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골문 바깥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전반전 21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칼라피오리가 절묘한 슈팅을 만들어냈고, 방향 역시 헤르만센 골키퍼가 처리하기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마브로 파노스 선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사실상 골과 다름없던 장면을 수비수가 막아내면서 웨스트햄은 가까스로 실점을 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스날은 전반전 28분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맞이했습니다. 선발 출전했던 벤 화이트가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마르틴 수비맨디가 급하게 교체 투입됐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분명 아스날의 일방적인 공세였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 특유의 촘촘한 수비 조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은 계속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지막 한 끗이 번번이 막혔고 경기는 점점 답답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햄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을 버텨낸 뒤에는 서머빌과 보웬을 앞세운 역습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전환이 이어졌고 몇 차례는 아스날 수비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히려 웨스트햄의 이런 역습이 아스날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스날의 공격 전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공격 지역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중원에서 실수가 나왔고 상대 압박에 걸려 공을 빼앗기는 장면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웨스트햄에게 역습 공간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35분 웨스트햄은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리산시오 서머빌이 아스날 수비 사이를 환상적인 드리블로 돌파한 뒤 중앙 지역부터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단숨에 전진했습니다. 마지막 슈팅은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않으면서 골문을 벗어났지만 최근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서머빌의 존재감은 분명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45분 웨스트햄은 다시 한번 아스날 골문을 흔들 뻔했습니다. 에런 완비사카의 크로스를 받은 카스테야노스가 몸을 날리며 다이빙 헤더를 연결했고 매우 위협적인 코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다비드라야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아스날은 수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득점 없이 전반을 마쳐야 했습니다. 스코어는 0대0. 웨스트햄은 끝까지 버텨냈고 경기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후반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는 아스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경기력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아스날과 맞붙을 때마다 수비가 붕괴되며 대량 실점을 허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기회가 올 때마다 날카로운 역습으로 아스날을 흔들었습니다. 강등권 팀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조직력이 단단했고 경기 운영 역시 침착했습니다. 특히 경기 흐름이 흔들린 결정적인 장면은 벤 화이트의 부상 이후였습니다. 아스날은 데클란 라이스를 라이트백 위치로 내리면서 대응했는데 그 여파로 중원 장악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웨스트햄은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아스날은 평소처럼 중앙에서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아스날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미켈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아르테타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수비수 모스케라를 투입했고 데클란 라이스를 다시 본래 위치인 중원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자 경기 흐름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스가 중앙으로 돌아온 아스날은 후반 들어 점유율과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웨스트햄을 다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후반전 51분 부카요 사카가 먼 거리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웨스트햄의 촘촘한 수비벽은 쉽게 틈을 허용하지 않았고 아스날은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반전 57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사카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방향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위험지역 접근 자체를 차단했고 아스날은 의미 없는 중거리 슈팅만 반복하는 답답한 흐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웨스트햄이 먼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공격수 파블로 선수를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입니다. 아스날도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마르틴 웨데고르와 카이 하베르츠를 동시에 넣으며 공격 숫자를 늘렸고 그 순간부터 경기 템포는 훨씬 거칠고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68분 아스날은 세트피스에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햄 수비진의 육탄 방어에 막히며 끝내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전 70분에는 웨스트햄의 역습 한 방에 거의 실점 직전까지 몰리는 위기까지 맞이했습니다.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아스날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77분 웨스트햄은 승리에 가장 가까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완벽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아스날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결국 1대1 찬스까지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나야 골키퍼가 기적같은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며 팀을 살려냈습니다. 이 장면 이후 분위기는 오히려 웨스트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보였습니다. 아스날은 승리는커녕 무승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한 번의 번뜩임이었습니다. 후반전 83분 교체 투입된 웨데고르가 환상적인 탈압박 이후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를 트로사르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길고 답답했던 흐름 끝에 드디어 선제골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아스날은 마침내 웨스트햄을 상대로 리드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